안녕하세요.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 공사장입니다. 자, 힐스테이트 갈매역 스칸센 오피스텔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문의들도 들어오고 매물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분양주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전매는 가능한지, 요게 전세도 가능할지, 월세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주택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 이게 뭘까? 자, 스칸센 오피스텔 분양받으신 분들, 공사장이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알아볼까요? 자,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라고 그래요. 준주택, 주택에 준하는 한 반은 주택인 것 같고 반은 사무실인 것 같고 요런 것 같아요. 자, 준주택, 오피스텔은 취득할 때는 무조건 취득세는 4.6%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취득하고 난 다음에 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할지 사무실로 사용할지는 이 주인분께서, 오피스텔 주인이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고 임대를 주셨고요. 사무실, 업무용으로 쓰실 분들은 임대사업자,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내시고 이제 사무실로 임대를 하시게 되는 거죠. 자, 예전에는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이 많았을 때 취득세도 감면해주고 종부세도 배제해주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재산세도 뭐 깎아주고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은 1주택으로 만들어주고 얘는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고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많았을 한 전에 2-3년 전이죠. 그때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신 분 대부분이 주택임대사업자를 하셨어요. 주택임대사업자를 하게 되면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도 이제 환급을 못 받고 납부를 하시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 대신 부가세 환급받은 금액의 한 60-70%? 요 정도 금액은 취득세 감면해서 이제 상세가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사업자를 하셨어요. 근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탕탕탕탕탕 거의 다 없어졌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사무실 용도, 주거가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실 거라고 하면서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시고 일반 임대사업자로 운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임대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이기 때문에 내가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건물분에 있는 부가세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바로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 대신 요 오피스텔을 10년간 보유를 해야 나중에 환급된 부가세를 토해내진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전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일반 임대사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칸센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신 분양주분들도 대부분은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셨을 거고요. 일반 임대로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만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임차인, 스칸센 오피스텔을 임대로 쓰고 싶은 임차인은 주택으로 쓰고 싶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택으로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한 80% 이상, 사무실로 업무용으로 쓰겠다는 사람은 한 10%, 뭐 많이 잡아야 한 15%? 요 정도밖에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들은 일반 임대사업자가 많지만 임차인들은 주택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미스매칭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지금 오피스텔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스칸센 오피스텔 분들은 이렇게 일반 임대사업자로 진행을 하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일반 임대사업자 기준으로 많이 고민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전매 가능할지부터 알아볼게요. 자, 작년부터 미국 금리가 이렇게 숑숑숑숑 인상을 했죠. 미국의 금리가 인상을 하면서 우리나라 금리도 인상을 했고요. 우리나라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자산시장의 가치들은 이렇게 아파트나 상가나 다 떨어졌습니다. 주거용 자산도 떨어지고 수익형 자산도 가격이 떨어졌어요. 오피스텔은 딱 요 중간쯤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 이제 주거용 자산과 상가 같은 이제 수익형 자산이 딱 중간 정도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의 가치도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금리는 오르고
가치는 떨어져서 실제 투자자 기준으로 전매해서 이거를 내가 투자를 해야지 하고 살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어요. 투자자는 시장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오피스텔, 스칸센 오피스텔을 사겠다는 사람은 실사용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어떤 분들일까요? 신혼부부들인데 만약에 여기에 살면서 아파트 청약을 노린다던가 이런 분들은 이제 스칸센 오피스텔을 구매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은퇴한 뭐 가정 같은 경우 이제 아이들 다 키워서 내보내고 작은 집에서 살고 싶은 분들, 이런 부부들도 간혹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실사용자들은 굉장히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칸센 오피스텔의 전매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전매가 잘 이루어지는 시장이 아닌 시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전매해야지 라는 플랜만 가지고 있다 보면은 입주 지정기간 말까지 이거를 전매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플랜 B도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전매가 안 되면 임차를 어떻게 하겠다, 뭐 대출을 받아서 등기를 치고 임차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플랜 B까지 꼭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전세 시장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 일반 임대사업자가 대부분인 스칸센 오피스텔에서 우선은 사업자가 법인이나 사업자가 전세를 구하는 일은 거의 없겠죠. 전세를 구하는 사업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업자가 전세를 구할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이 주택으로 쓰고 싶은 사람이 요런 임차인이 이제 전세를 구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스칸센 오피스텔 일반 임대사업자 물건은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도 안 돼요. 요 두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대신 내가 자산이 이만큼 있는 분들은 이제 약간의 노력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임대인에게 전세권 설정을 받는다던가 그 전세 금액만큼 근저당권 설정을 하면서 전세를 들어올 수는 있는데 이 수도 굉장히 작을 거예요. 그래서 전세 시장은 굉장히 작다, 전세가 실제로 거래될 확률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없었지만 예전에 주택임대사업자가 많았을 때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은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가능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전세를 구했어요. 그러나 요 분들이 많이 없어지고 일반 임대사업자 물건이 나타나면서 실제 오피스텔의 전세 시장은 굉장히 쪼그라들었다, 작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월세 시장을 볼게요. 자, 월세 시장이요. 일반 임대사업자 기준이고요. 일반 임대사업자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에게 월세를 줘야겠죠. 이거는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이니까요. 업무용이라서 이렇게 월세를 주게 되면 전입신고는 당연히 안 하게 되겠죠. 전입신고를 안 하는 대신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가능한 상황이죠. 그리고 월차임의 부가세 10%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을 해줘야 돼요. 부가세를 받고 그 다음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셔야 됩니다. 요게 가장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임대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가 스칸센 오피스텔에 월세로 들어오는 경우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대부분은 개인 고객이 굉장히 많아요. 스칸센 오피스텔 분양받을 때 여러분들도 집을 보셨잖아요. 오피스텔을 보셨잖아요. 3베이 구조에 주방도 되게 잘 돼 있고 이거는 주거로 쓰고 싶지 업무용으로 쓰고 싶지 않은 상품이잖아요. 그러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다 보니까 분양자분들은 일반 임대사업자가 되셨고 임차하고 싶은 사람들은 개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은 월세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지면 가장 해피하지만 이렇게 맞춰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게 공사장이 생각하는 거예요.
월세도 예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셨던 분들은 전입신고 가능하고 부가세 없이 월 차입만 받으면 됐고 다시 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 이런 거 필요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시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일반 월세 시장에서 일반 임대사업자인데 개인이 여기를 임차를 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가장 핵심인 거죠. 요 시장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시장이 되는 거예요. 임차인은 개인인데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예요. 자, 첫 번째로 전입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자, 근데 일반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임차료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셔야 돼요.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려면 개인이 부가세 10%를 더 줄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환급도 못 받는데. 그래서 개인이 만약에 100만 원을 월세를 낸다고 가정을 하면 이 100만 원을 1.1로 나눠서 이제 부가세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만큼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민번호로 발행을 하셔야 돼요. 주민등록번호로.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밖에 못하냐? 여기까지는 그래도 합법적인 방법이고요. 이 방법이 아닌 부분은 이제 편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할 수는 없는 편법 방법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 이루어지는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내가 월세를 10% 좀 덜 받는다고 생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공정한 사람들 공사장이나 유니콘 부동산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스칸센 분양받으신 우리 분양주분들 이제 전매도 진행하셔야 되고 임대도 진행하셔야 되고 임대는 월세도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자, 금강 펜테리움 IX타워에 입점해 있는 유니콘 부동산과 공정한 사람들 공사장에게 매물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친절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스칸센이 오픈되면 스칸센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